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종환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이효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여전히 우리 의회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학생 인권 조례에 관한 현 상황을 진단하고 서울시 교육청의 입장과 향후 계획을 함께 짚어보며 조금 더 나은 서울 교육의 미래를 위해 합의점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또한 바야흐로 탄소 중립의 시대입니다. 이미 세계 각국에서는 저공해 교통수단의 보급 확산을 위해 여러 정책적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세계적 패러다임에 서울시도 함께 발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배달용 전기 이륜차 시장에 초점을 맞춰 친환경 도시 서울의 미래를 전망하고자 합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정근식 교육감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함께 1분짜리 영상을 보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인권 보장을 위해 서울시 교육청이 나서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노력하면 함께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세상에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가장 좋은 정책을 내세운 교육감을 청소년들이 우리 손으로 투표하고 싶습니다.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어디에서든지 학생의 목소리를 내고 그 목소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져 이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교육의 중심 학생 제4회 학생 인권의 날 기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대안은 강제적인 초등학교 입장 분산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은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학교 의사 결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현재 서울 학생들이 교육적으로 차별받고 있는 부분과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학교명 그 자체로부터 학생들이 차별받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네, 교육감님, 본 영상은 학생 인권의 날 기념식 4회 때의 영상인데요. 본 의원이 유튜브에서 4회 때가 가장 잘 보여가지고 이 영상을 첨부를 했는데 얼마 전 제10회 학생 인권의 날 기념식이 열렸었죠. 교육감님도 함께 그 기념일에 함께 하셨는데요. 영상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 학생들 학교 현장에서 느끼는 이제 자신들의 어떤 문제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학생들의 그 학습 환경과 인권을 보장하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행사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정말 많은 여러 행사들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사실 지난 기념일처럼 정말 괴이한 기념식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학생 인권의 날 기념식에 가면 보통 이제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기념식 어땠나요? 그 행사와 무관한 그런 시위 등이 있어서 그 좀 소란스러웠고 그 밖에서 그 시위하는 그 문제 때문에 그 원래 계획된 대로 원만하게 진행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로 송구한 그런 생각입니다. 학생들의 정책 제안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날 미처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못해서 내일 모레 26일이죠. 26일 날 별도로 다시 만나서 학생들의 그 현장에 담긴 목소리를 가지고 듣고 또 토론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시위 문제도 있었는데요. 축사와 축전으로 1시간 넘게 행사가 진행이 되었고 학생들의 참여는 사진 촬영이 필요한 부분만 이루어지고 축하 공연 정도 외에는 다 나머지는 생략되었습니다. 심지어 그 내용을 생략해서 기념일이 최초 안내된 예정 시간보다 45분가량 일찍 끝났습니다. 네, 교육감님, 기념식의 그 내용 변동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에 인지를 하고 계셨나요? 그것은 이제 원래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 그랬나요? 여러 가지 그 밖에 그 시위대들의 그 여러 가지 항의와 농성 뭐 이런 문제 때문에
그날 당일에 밖에 있는 시위대들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 건물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했고 이미 행사가 시작이 되었고 행사는 2시간으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내용은 쏙 빠지고 오히려 행사가 45분이나 일찍 끝났습니다. 왜 이런 변동이 생긴 거죠? 그 밖에 있던 시위대가 그 역사박물관의 그 정문과 후문을 봉쇄해서 그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빠질 것을 미리 인지를 하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더 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교육감님이 행사가 정시에 끝났을 경우에 바깥에 있는 교육감님을 지탄하는 시위대가 무언가 교육감님의 뭐 퇴로를 막는다던가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봐 학생들의 코너를 줄이고 행사를 축소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시작할 때에도 그 경찰관이 부상당하는 그런 불상사가 그날 있었고요. 그날 그 끝날 무렵에도 출입문을 봉쇄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면 학생들의 코너를 다 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특히 그 어린 학생들이 그런 그 약간의 그 예정에 없는 또는 뭐 불법에 가까운 그런 그 행동을 직접 그 목도하고 충격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도 굉장히 그 미안한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이 드셨었군요. 예, 본 의원이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기념식 초대를 받을 때 함께 전달받았던 서류들입니다. 네, 기념식 개요이고요. 계속 변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변동될 수 있죠. 기념식 준비하다 보면 당연히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주요 변화들이 다 축사와 관련해서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나요? 축사가 좀 많았기도 했죠. 많은 분들이 이 학생 인권에 관심을 보여주시고 특히 이제 그 저 입장에서는 이제 학생 인권 조례를 둘러싸고 사회적 갈등이 심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사회적 합의를 넓힐까 또는 서로 다른 의견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좁힐까 그런 그 고려 때문에 제가 여러 그 분들이 그 축사를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축사가 좀 길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네, 뭐 국회 교육위원장님부터 해서 사회민주당 국회의원분도 직접 현장에 오셨었고 또 조국혁신당 의원님도 축사를 보내시고 정말 많은 분들께서 축사를 보내주셔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었다라는 것은 이제 네, 좋은 현상이기는 하나 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결국 최종 일정을 현장에서 전달받은 그 책자에서 확인을 했는데 이마저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학생들의 내용은 쏙 빠지고 그 학생 참여단 정책 제안 내용이 쏙 빠지고 행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네, 사실 그 학생 참여단 정책 제안이 본 기념식의 가장 중요한 행사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이 상황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지고 행사가 마무리되었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화면에 띄운 사진이 현장에서 이제 받은 기념식 책자입니다. 네, 보통은 이제 교육청에서 책자를 받으면 이렇게 업무보고 자료처럼 교육청에서는 항상 예쁘게 제본된 알록달록한 이런 책자들을 받아봐서 사실 서울시 업무 책자들을 보다가 이렇게 교육청의 자료를 보면 정말 예산도 좀 많이 들어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책자 같은 기념식 책자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20개의 축사만 잔뜩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급하게 무언가 표지를 갈아 끼웠어야 됐는지 스테이플러로 이게 제본이 되어 있어요. 교육청 닮지 않더라고요. 어떤 내용이 도대체 갑자기 변경이 되어서 책자가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그것은 이제 담당 부서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원래 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는 저는 그건 파악을 못했는데 하여튼 그날 우리 최유정 의장님 그리고 우리 박상혁 교육위원장님 또 교육위원들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그 기대에 못 미치게 되어서 굉장히 송구스러운 그런 마음입니다. 다음부터는 좀 더 그 실무 책임 부서가 좀 더 깔끔하고 의미 있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책자 내용이 바뀐 것은 맞나요?
그것은 제가 보고를 받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파악을 하셔서 본위원에게 네, 전달해 주시기 실제 바랍니다. 내용이 바뀐 건 아닌 것 같고요. 아직 그때 당시에 충분한 내용들이 다 수합이 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학생 참여단들의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학생 참여단은 사실 한 줄밖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학생 참여단 정책 제안 이게 전부입니다. 네, 그 그러니까, 내용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파악하셔서 본위원에게 네, 알려주시기 알겠습니다. 바랍니다. 예. 네. 본위원이 현장에서 경험해본 바로는 본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에는 학생들은 안중에도 없고 누가 오는지 누가 축사를 보내는지에 교육청이 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교육감님. 당연히 안 올 줄 알았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기념식에 오니 부랴부랴 행사 내용을 변경하느라 바빴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그건 아닙니다. 아닌가요? 예, 그건 아니에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학생 인권 조례와 학생 인권을 둘러싼 많은 사회적 갈등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어떻게 하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학생 인권의 중요성을 같이 논의하고 그런 맥락으로 했던 거고요. 무슨 국민의힘인지 민주당인지 저는 그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 국회 교육위원회 그리고 시의회 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문제를 좀 더 진지하게 끌어가고 싶은 그런 생각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면 당일에 있었던 뭐 축사라던가 이런 분들의 섭외는 누가 진행을 했고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 부분에 대해서 책자 변경 내용과 함께 본위원에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만약에 혹시나 교육청에서 여당 야당의 참석 여부에 따라 기념식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절대적으로 상식적인 게 아닌 것이죠. 네, 그런 일은 없었으리라고 네,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셨다시피 당일 기념식에는 존경하는 최호정 의장님과 박상혁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서울시 의회 의원님들이 참석하셨죠. 우리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학생 인권의 날을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 해당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내부 시위가 있었습니다. 박상혁 위원장님의 축사 모습입니다. 교복 입은 학생들이 보이듯이 이날 기념식에는 학생들도 정말 많이 참석을 했는데요. 최호정 의장님과 박상혁 위원장님의 축사가 시작되자 학생일권 짓밟은 국민의힘 사죄하라, 교실에서부터 혐오와 배제를 가르치라는 국민의힘은 반성하라 등 각종 문구가 써진 피켓과 고함을 치는 어른들이 있었습니다. 교육감님, 이분들 누구신가요? 저는 구체적으로 누구신지는 잘 모릅니다. 예. 모르십니까? 예. 제가 이제 이 소란이 있어서 실무 부서에 왜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걸 갖다가 예측을 했느냐 이제 질문을 했는데 실무 부서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줄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 그렇게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럼 전혀 이 사안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양지하지 못하고 계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밖에서 시위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뭐랄까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경찰이 시위 행사장 밖을 경비를 했고 그랬는데 이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실무부서에서 전혀 파악을 못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만약 모르셨다고 한들 학생 인권의 날을 축하하는 행사에서 이러한 규탄 시위가 과연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분들 전교조 관련 대표분과 또 학부모 협회 관련 대표분들이신 것으로 이제 기사에서 저도 확인을 했는데요. 본위원은 정말 그 현장에서 부끄러웠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규탄 당에서가 아니라 토론회나 공청회 자리도 아닌 학생 인권의 날 기념식인데 다른 의견 표명도 아닌 축사를 하는 와중에 본인들의 의견을 표명하겠다고 이런 식의 행위를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행위를 하는 것이 정말 어른으로서 학생들에게 미안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이렇게 본인의 의견과 다르면 시간과 장소 가리지 말고 이런 식의 시위를 하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꼴 아닙니까? 그건 아니죠.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건 아니고요. 이게 현장에서 보여주는 모습이잖아요. 학생들이 정말 뭘 보고 배울지 전 본위원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끝나고 한 학생이
이런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기사를 올린 것을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 기사 본 위원에게도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사실 언론에서 나간 기사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이런 식으로 지탄당했다라는 기사 하나만 나갔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네, 이런 식으로 학생 인권을 대하는 태도가 마치 학생 인권이 특정인들의 전유물이자 전리품 취급을 당하는 것 같아서 본 의원은 정말 참담한 심정이었고요. 또 저분들이 들고 계시는 내용도 그렇습니다. 예, 교육감님,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민조례 청구로 들어왔던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에 동의를 했고요. 그 대안으로 새로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 조례가 무엇이죠? 학생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학생, 교원, 보호자를 포함한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규정한 조례입니다. 네, 이 조례에 학생 인권을 짓밟고 교실에서부터 혐오와 배제를 가르치게 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없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분들은 저런 피켓을 들고 학생들 앞에서 마치 국민의힘이 이런 식의 학생 인권을 짓밟고 또 혐오와 배제를 가르친다는 양 학생들에게 이런 식의 마타도어를 했습니다. 사실 본 의원은 이분들 교육청에서 다 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일에 말씀하셨다시피 행사장 밖에서는 교육감님을 규탄하는 시위가 있었는데 그분들은 건물 안으로 들어오지조차 못하셨고요. 이분들은 잘 들어오셨습니다. 사실 전 본 의원은 이러한 규탄 시위에 대해서 교육청 내부에서는 다 인지하고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부에서 일어난 거요? 내부에서 인지를 하고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왜냐하면 저분들 안에 몸에도 입고 있으셨고 피켓도 크게 들고 계셨습니다. 제가 이제 그 실무 부서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도 전혀 인지를 못했다.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뭐 따로 전달하거나 이런 것도 확실히 없으신 건가요? 국민의힘이 의장님이나 그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이나 교육위원들이 오시는 것은 저희들이 다 알고 있었죠. 네, 근데 저분들은 어떻게 알게 되셨죠? 사실 본 의원도 위원장님과 또 의장님이 오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늦게 파악이 되었었거든요. 그것은 저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그 행사장에 누가 오시는지 그것은 어느 정도 공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파악이 필요한 것 같고요. 이렇게 학생들의 날을 망가뜨린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쯤 되면 무슨 기념일 행사 하나 가지고 이렇게까지 시정 질문하냐 싶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본 의원은 교육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이 사안을 바라보니 이 학생 인권의 날 기념식이 정말 괴이하고 또 하나 학생 인권 조례 현 주소를 집약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예, 보시죠. 해당 기념식의 안내문입니다. 학생 인권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정책 제안, 교육감과의 대화를 행사 내용에 넣어두고도 진행하지도 않았고요. 예, 아래 설명에 조례 시행일을 지정일로 한다는 것은 뭐 이런 설명은 충분히 이해 가능한 내용이기는 하나 저 상단에 보시면 서울 학생인권 조례 13살이라니 라는 문구가 가장 위 상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안을 보고 본 의원이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결국 학생인권 그 자체보다는 학생인권 조례를 위한 기념식이었다라는 것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예, 결국 학생인권의 날이 진정 학생인권을 위한 날이 아닌 조례를 위한 날이 되어버리는 주객 전도가 일어난 것이죠. 이렇게 주객이 전도된 상황을 이해하고 그날의 기념식을 다시 돌아보니 모든 상황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 책자에는 학생들의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교육감, 구청장, 시의원 등 20개의 축전들로만 가득했는지, 왜 행사는 1시간 내내 정치인들의 축사로만 가득했는지, 왜 조례에 관한 내용으로 축사 시간에 시위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교육감님, 학생인권의 날이 학생인권 조례를 만드는 데 기여한 정치인들과 그 관련인들을 치켜 세우는 날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날 행사 처음에는 학생들의 그 선언으로 시작된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네, 그런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형식적인 부분들이요. 하지만 학생들의 직접적인 목소리는 없었고요. 나와 있는 부분들, 읽는 부분만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도대체 그렇다라고 하면 학생들은 왜 그 자리에 불렀던 것인지, 학생들이 무슨 사진 찍는 들러리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과한 얘기 같이 들리는데요. 학생들이 그 안에서 할 수 있었던 게 없지 않았습니까? 원래 기존에 준비되었던 행사조차도 하지 못했고요. 하여튼 뭐 전체적으로 그 행사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날 그 자리에서 제가 그 의장님이나 그 교육위원장님께 약간의 그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물론 본 의원도 그간 학생 인권을 위해 노력해 주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본 의원을 포함한 이 회의장에 계신 대부분의 모든 분들이 폭력적인 체벌을 경험하며 학창 시절을 보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 세대가 그러한 폭력을 경험하지 않게 된 것은 뭐 여전히 케이스는 있지만요. 네, 이렇게 학생 인권을 위해 노력해 주신 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교권이 위협받고 학교에서는 돌봄의 기능도 수행하게 되어서 학부모와의 교류 역시 자연스레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감님? 그렇습니다. 네. 예. 학생인권 조례 이대로 충분합니까? 아니면 시대의 변화에 따라 조례도 진일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모든 법률이나 조례는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개선될 수 있고 개정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질문을 드린다면 아마 교육감님께서는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라고 대답하실 것 같은데 맞나요?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법원의 결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이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방향성을 가지고 계신가요? 예, 이제 그 대법원의 그 판단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겠죠. 네. 즉 가장 어려운 문제는 이제 이번 그 당시에 그 학생 인권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 그다음에 이제 교권 문제, 이것들을 어떻게 균형 잡아서 서로 배타적이지 않고 학생들도 존중받고 선생님들도 충분히 자신들의 수업권이랄지 이런 수업 학습권이랄지 이런 것들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학교 문화를 만들어 갈 것인가, 이것은 저의 중요한 책무이자 여러 그 교육위원회 위원님들 즉 공통 관심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정 방향으로 치우치지 않는 시대에 맞는 또 다 나가서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인권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교육감님. 네, 기념식 날 함께 낭독했던 학생인권 상호존중 약속 선언문입니다. 선언문 3번을 보시면 우리는 학생의 꿈, 교사의 긍지, 학부모의 신뢰로 미래를 여는 서울교육을 위해 손을 잡고 협력한다. 예, 학생들과 교육감님과 또 함께 낭독한 내용입니다. 국민의힘이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 공포했습니다. 물론 해당 조례도 완벽하다 할 수 없고 보완해 가야 할 부분들 있습니다만 이 선언문 3번과 동일선상에 있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현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학생인권 침해와 교권 침해 등의 상황에서 학생인권 조례만을 고집하는 것이 옳을지 아니면 다른 구성원들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을지 아마 우리 학생들에게 물어본다라면 우리 학생들은 후자를 선택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치적, 정치, 관계 등의 얽매인 어른들이 지금의 이러한 혼란을 야기한 것이 아닌지 함께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교육감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신다면 정말 우리 교육 현장의 미래를 위해 대승적인 결단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제 국회에서 그 학생 인권법 문제와 또는 학교 인권법 문제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좀 더 전진적인 그런 방향으로 학교 구성원 모두가 인권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권리와 책임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발전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네, 예, 선생은 있어도 스승은 없고 학생은 있어도 제자가 없다는 삭막해진 학교가 다시 진정한 교육의 장으로 되돌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시정 질문 마지막 날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5분 발언 때 이제 연세로 관련해서 한 적이 있었고 지금 현재는 연세로가 이제 개통이 되었죠.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연세로를 통해서 저는 의회에 왔습니다. 네. 그때 당시 환경단체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네, 과연 여전히 그 길 500m를 막는다고 해서 환경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오히려 더 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마음 여전히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정말 환경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논의를 좀 해봤으면 합니다. 본 의원의 이야기를 조금 전달을 드린 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빌라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연세로 근처 대학가 빌라촌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 보건환경연구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저녁 시간 최고 시간당 154대가 지나갈 만큼 정말 배달 오토바이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데요. 그 전기 오토바이 이륜차라고도 하죠. 네, 이렇게 창문을 열어두고 집안에서 TV를 보면 그 오토바이가 지나갈 때 소리가 들리지 않을 만큼 시끄럽습니다. 네, 제가 첨부한 이 자료에 보면 한 70데시벨 이상은 적어도 되는 것 같은데요.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고민하던 어느 날 이렇게 길을 걷다가 빨간색 M자가 써져 있는 노란색 오토바이가 정말 힘있게 조용하게 언덕길을 오르는 모습을 봤습니다. 네, M사의 전기 오토바이, 전기 이륜차였는데요. 그 모습을 딱 보고 서울시에 있는 모든 배달용 전기 오토바이들이 전기 오토바이로, 전기 이륜차로 전환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기쁜 마음에 이걸 정책 제안을 해야겠다라고 열심히 검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장님께서 이미 2021년도, 2022년도부터 꾸준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셨더라고요. 네, 코로나 기간 배달량이 더 많아서 아마 더 많은 관심을 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2022년도 더 맑은 서울 2030을 발표하시면서 대기오염 물질 감축에 대한 의지도 표명을 해주셨고요. 그 내용 중에 이제 시내버스부터 택배차, 청소차 등을 이제 친환경차로 전환을 하겠다. 그리고 배달 이륜차는 2025년까지 100% 전기 이륜차로 교체한다라고 하셨는데 올해 벌써 2025년입니다. 네. 본 의원이 작년에 이런 상황을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 2024년도에 살펴보다 보니 이대로는 100%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무엇이 문제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연구단체를 통해서 서울시 전기 이륜차 보급 사업 효과에 대한 연구 용역을 수행을 했습니다. 네, 아마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연구 용역 해보니 버스, 택배차, 배달용 또 개인용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시장님께서는 또 이런 복잡한 사안에도 불구하고 작년 11월에 또 소상공인 전기차 보급 확대 업무 협약도 맺으시면서 2025년 100% 목표 달성은 힘들겠지만 그 의지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네,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말씀하셨던 25년 100% 그리고 2026년 지금 말씀하시는 20% 목표에 대해서 현재 전기 이륜차 보급 현황을 시장님 목표 대비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어떤 청사진을 그리고 계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22년도 저 때만 하더라도 빠른 속도로 충전 인프라를 보급하고 그리고 보조금을 좀 지급을 하면은 그 증가 속도를 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목표치를 사실 선언적으로 상징적인 목표를 100%라고 내걸었던 건데요. 지금 보여주신 것처럼 사실상 보급률은 한 3, 4% 정도에 불과하고 그리고 내년까지 또 20%를 목표로 지금 좀 현실적인 목표죠. 매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이런 문제는 초기에는 기술 개발을 독려하기 위해서 적자를 보지 않아야 생산할 테니까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보급을 촉진하는데 이제 일정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과학기술의 발전에 힘입어서 아무래도 이런 그 전기 이륜차의 경우에는 가격이 일단 싸야 보급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충전 인프라가 많아서 충전에 불편이 없어야 할 것이고 충전 시간은 짧을수록 좋고 주행거리는 길수록 좋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몇 박자가 맞아 들어가야 비로소 소비자들은 소비를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방금 전에 띄워주신 이 그림만 하더라도 워낙 이런 몇 가지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보급을 위한 사회적인 분위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일종의
뭐 캠페인이라고 그럴까요? 민간 경제 주체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전기 이륜차를 사서 쓰는 분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드린 상태에서 되도록이면 빠른 속도로 많이 처음에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하는 행사를 일종의 고육책이죠. 사실 저런 식의 보급 촉진은 아주 초기에 상징적인 의미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전기 이륜차뿐만 아니라 전기차 보급도 역시 마찬가지죠. 처음에 정부에서 상당한 보조금을 주면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전 세계적인 경쟁, 기술 개발 경쟁이 무르익고 보니까 이른바 뭐 테슬라라든가 이런 그 비아리라든가 이런 그 기술 강국들이 저렴한 가성비 높은 전기차를 보급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보조금 없이도 쓸 수 있는 단계로 진입하기 시작하는 이제 초입에 도달을 한 셈 아닙니까? 전기 이륜차도 마찬가지 과정을 거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가네요. 지금 거주하시는 데가 이 오토바이 소음이 아주 상당히 심각한 곳에 거주하시다 보니까 아마 굉장히 여기에 애정을 가진 그런 그 정책적인 역량을 투입하고 계신 걸로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하여튼 시장으로서는 대기질 개선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 전기차 뭐 4륜도, 2륜도 다 촉진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전기 이륜차는 특히 올해도 계속해서 챙겨나갈 계획입니다. 네,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각 형태마다 청소차인지 택배차인지 개인인지 배달용인지 이것에 따라서 접근해야 되는 방법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연구 용역을 해보니까요. 그래서 좀 자세한 내용은 아무래도 디테일한 부분이다 보니까 기후환경본부장님께 질문을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네, 권민 기후환경본부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후환경본부장 권민입니다. 네, 지난 1일자로 부임하셔서 각종 현안 검토에 바쁜 새해를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시정 질문 준비하면서 연구 용역 자료도 공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좀 보셨나요? 예, 서울시 전기 이륜차 보급 사업 효과 분석 연구 보고서 정독을 했고요. 전기 이륜차 전환을 위해서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대기질이나 소음 문제 측면에서 전환을 원하고 계시고, 다만 이용자 측면에서는 전기 이륜차의 가격 대비 성능, 즉 자부담을 낮추고 주행 거리를 높이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전환이 촉진될 수 있다.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네, 많은 부분들을 그래도 얕지만 다양한 부분들을 이제 짚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부분들이 현재 서울시에서 신경을 쓰고 있고 어떤 부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라고 파악하고 계시나요? 예, 보고서를 보니까 실제 배달 이륜차를 많이 이용하시는 라이더분들 조사를 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친환경성이나 정숙성에 대해서는 매우 만족하고 계신데 실제로 초기에 구매 부담, 또 충전 시설과의 접근성, 주행거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만족도가 좀 많이 낮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운행 과정에서 충전을 보다 좀 편하게 빨리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가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연도 동의를 하는 바고요. 연구에 따르면 뭐 법도 바꿔야 하고 인프라도 갖춰야 하고 사실 현실적으로 얼만큼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페이지를 보시면 뭐 1단계는 이제 기반을 마련을 해서 말씀하셨다시피 배터리 충전소, 교환소 이런 것들을 갖춰야 하고 그 이후에 세제 혜택이라던가 보험료도 고민을 해볼 수 있고요. 배터리 교환 시스템도 확대를 하고 또 규제를 또 오히려 내연기관에 대해서 넣을 수도 있고 전기 이륜차 보급 성능 기준이라던가 뭐 인프라 당연히 기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성능 같은 기술까지도 따라와야 하는데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서울시가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앞서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은 전기차, 특히 이륜차 부분도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 보조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와 협의해서 전기 이륜차에 대해서도 일반 내연기관 이륜차의 신품보다 실제 부담이 적은 수준이 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어느 정도 책정을 통해서 가격 부담을 낮추는 부분을 보고 있고요. 그 외에 지금 전기 이륜차가 법적으로 환경 친화적 자동차로 아직 분류가 되지 않아서
보급에 다소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정비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충전 편의성을 높이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행히 작년 말에 환경부에서 이런 배터리 교환형 시스템에 대한 KS 표준을 만들었기 때문에 서울시가 KS 표준에 따라서 배터리 교환형 시스템을 좀 확대하는 것이 보급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배터리 교환 시스템이 사실 많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라이더 분들에게는. 네, 말씀하셨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024년 9월 기준으로 이 BSS 현황인데요. 아마 그 이후에도 설치가 정말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환경부와 잘 논의를 하면서 각 구에 얼마만큼 설치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시민분들이 우려를 많이 하시는 안정성, 뭐 전기 그 배터리 때문에 뭐 화재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꼼꼼히 챙기고 계신가요? 예, 현재 저 자료보다 조금 늘어서 한 900개소 정도 서울시의 BSS 스테이션이 있고요. 지금 보통 라이더분들이 일평균 한 100km 이상 운행을 하고 계신데 일반 전기차가 한 50에서 70km 달릴 수 있어서 중간중간에 충전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륜차가 많이 다니는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BSS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또한 안전 관련해서는 작년에 저희 산업부 국토부와 협의를 해서 충전 관련한 그 사전에 충전 정도를 알리는 시스템을 확대해서 안전을 높이고 있습니다. 네, 기술 발전과 더불어서 또 이제 서울시가 이 인프라 구축에 함께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이외에도 사실 전기 이륜차에 대한 뭐 비용 말씀하셨다시피 비용이라던가 오히려 또 소음이 많이 줄어들면 보행자들의 인지가 저하돼서 사고 발생률을 높일 수 있다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정말 미세한 부분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네, 이렇게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이런 목표치들을 점차 달성을 하려고 하면 이런 부분들 전방위적으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사실 팬데믹 기간 동안 배달 수요가 급증하면서 라이더들을 직고용하는 기업들과 함께 적극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는 약간 배달 시장도 그 수요 변화가 있어서 오히려 좀 그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 아닌가. 지금 이제 배달 대행 서비스들도 같이 또 병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시장이 계속해서 빨리빨리 변화해서 이 서울시가 이런 시장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나요? 예, 저희가 지금 배달용으로 쓰이는 이륜차들 이용 행태를 보니까 이 라이더분들이 대부분 예전에 동네에 있는 음식점에서 직접 배달하거나 하는 형태보다는 개인 자격으로 배달 플랫폼을 이용해서 실제 그 영업을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었고요. 주된 연령층도 한 35세 정도여서 청장년층들께서 많이 이 경제 활동에 참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전기 이륜차의 가격과 성능 그리고 충전 접근성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집중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부장님께서 배달용 전기 이륜차 환경 조성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신경 써주기를 재차 당부드리고요. 또 혹시나 다른 변화가 있으면 본위원에게도 적극적으로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다시 한번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아마 이렇게 다 디테일한 부분들이 다 같이 있다라는 부분들은 아마 시장님께서도 어느 정도는 다 인지를 하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본 의원이 이런 전기 이륜차에 대한 고민을 주변인들에게 공유를 했더니요, 좀 생각지도 못한 그룹에서 반겨주셨습니다. 예, 요즘 신축 아파트들은 이제 오토바이가 진입을 하지 못하는데 구축 아파트들은 여전히 입구까지 오토바이가 진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분들이 이런 소음에 대해서 아파트 내부에서도 여전히 고통을 받으면서 이거 하면 정말 좋겠다라는 반응을 해주셨고요. 또 저희 젊은 청년층 같은 경우에는 이미 환경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설명을 하면서 M사도 하는데 서울시가 못하겠냐, 할 수 있게 저도 열심히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정말 큰 박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젊은 세대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실생활에서 공감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본 위원이 작년에 이 해당 연구 용역을 하면서 사실 예산도 좀 한계가 있고 또 짧은 연구 기간에 쫓기면서 설문조사 인원도 좀 충분하지 못했다라는 아쉬움들이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그 서울시의 정책 방향이 이미 어느 정도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다 잡고 가시는지 아니면 오히려 또 조금 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추가적인 연구 용역이나 조금 더 전방위적인 새로운 플랜이 필요한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나요? 예, 충분히 연구 용역을 통해서 디테일을 잘 챙겨가면서 하는 게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겠죠. 네. 네, 그래서 본 위원은 사실 시장님께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서울시 차원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여러 사안들을 다 살펴보는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연구 용역까지도 직접 좀 시행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는데 어떠신가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궁극적으로 배달용 전기 이륜차 100% 전환이 특히나 2036년 서울올림픽이 되기 전에 되면 정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네요. 네, 시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실사 요청을 드리는데 약속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의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네, 최대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네, 올해 을사년에는 재생에너지,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이 엑셀을 밟아서 쉽고 빠르고 편한 그렇지만 우리의 숨통을 죽일 수 있는 괴물 같은 화석 연료 중독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네, 친환경 도시 서울에서